네, 오늘도 새로운 사건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스포츠 관련된 소송과 여러 가지 법적 분쟁 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들을 모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야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야구 사건이 두 개가 있죠. 팀 동료이기도 했던 선수들인데 우선 임창용 선수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완 사이드암 투수였고 국가대표로도 활동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좋은 활약 보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미국으로 가서도 뭐 잘 뛰었죠. 네,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 와서 마무리를 한 그런 임창용 선수인데 임창용 선수가 좋지 않은 일에 다시 한번 휘말렸습니다. 저는 뭐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를 다 좋아해서 한때 이제 스포츠 관련된 직종에서 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어릴 때는. 네. 그래서 야구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야구 선수도 최근 선수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예전 선수들은 그래도 많이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임창용 선수가 76년생이죠. 그리고 호남 출신에다가 이 호남의 해태에서 광주를 연고로 하는 해태에 입단을 했죠. 해태에서 한 4년 뛰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졸이고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죠. 처음부터. 네, 그러다가 삼성으로 이제 트레이드가 됐고 해태가 재정이 좋지 않으면서 삼성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활약들을 보였습니다. 팀 사정에 따라서 선발로도 뛰다가 마무리도 뛰다가 또 마무리인데도 뭐 1이닝 하는 게 아니라 뭐 거의 중간 개투급으로 나와서 멀티 이닝 소화하는 그런 마무리 투수였는데 24년 연속으로 1군에서 실제 투구를 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총 출전 경기 수가 1004경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리고 세이브도 한미일 통산 386세이브니까요. 선수 경력으로 치면 뭐 대단하죠. 네, 엄청난 선수고요. 해태 삼성 거쳐서 일본에서는 야쿠르트 스왈로우즈. 이때는 제 기억으로는 선발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완투도 밥 먹듯이 하고 팀의 에이스 역할을 했는데 그 후에 미국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로 갔다가 다시 삼성으로 왔고 그 후에 또 안 좋은 일에 또 휘말려가지고 공백기가 좀 있었죠. 그러다가 고향인 기아 타이거즈로 와서 은퇴를 했는데 선수 경력으로는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뭐 이런 훌륭한 선수를 보는 거는 팬들에게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하지만 은퇴 전 선수 생활 할 때뿐만 아니라 은퇴한 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 이제는 법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 법원에서 사기죄에 대한 약식 명령이 나왔습니다. 이 약식 명령이 뭔지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일단 문제가 된 거는 작년 7월에 이 30대인 그 지인 여성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린 다음에 뭐 1,000만 원은 갚았어요. 하지만 1,500만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거 단순한 그러니까 대여금에 대한 변제만 문제된 게 아니라 이게 사기죄가 되냐 안 되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았다고 해서 다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민사적으로는 갚아야 되지만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냐?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여금 사기가 되는 경우는 애초에 빌릴 때는 금방 갚을게. 나 언제 갚을 수 있어. 나 저기 들어오는 돈 있으니까 금방 갚을게. 나 저기 3일이면 갚아. 일주일이면 돼. 잠깐만 2시간만 융통해줘. 금방 갚을게. 받을 거 있으니까 받아서 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애초에 예상과 달리 계획과 달리 뭐가 일이 틀어져가지고 못 갚으면 이거는 사기죄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애초에 돈 빌릴 때 이게 거짓말인 경우는 사기죄가 될 수 있죠. 즉, 나 2시간 후에 누구한테 받을 건데 그거 받자마자 금방 줄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받을 돈이 없던 경우 또는 나 일주일 후에 이거 돈 들어오니까 그 후에 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렸지만 알고 보니 일주일 후에 돈 받을 그게 없던 경우 이런 경우는 거짓말입니다. 기망행위죠. 여기에 속은 건 차고고요. 여기에 속아서 돈을 빌려준 거는 처분행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손해를 보고 이익을 얻고 이게 사기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이 30대 지인 여성, 사실 이 30대 지인 여성의 그 직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죠. 약간 좀 평범치 않은 그런 직업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500만 원을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고소를 했고, 검찰이 경찰에 고소했고요. 5월에 한 달쯤 전에 이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통 검사가 기소를 하면은 재판으로 가가지고 이제 피고인으로 이제 기소된 임창용 전 선수가 피고인이 돼가지고 법정에 나가서 검사하고 대면하고 이런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는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혐의가 좀 가벼운 경우에 무조건 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옳지 않다, 그럴 필요까지 없다라고 봐서 간이하게 약식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약식 절차인데요. 검사가 뭐 벌금, 과료, 몰수 이렇게 할 경우에 약식으로 기소를 해요. 그러면 그게 법원으로 들어오죠. 그럼 판사가 봅니다. 이거 약식 기소가 됐네, 이 사람. 사건 보니까 아니야, 검사는 약식 명령 내려달라고 지금 약식 기소를 법원에 나한테 보내줬지만 내가 보니까 이거는 직접 불러서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약식 명령 안 내리고 바로 공판 절차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검사가 약식 기소 해주세요 라고 보냈고, 그걸 받은 판사가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서류 보니까 이거 잘못은 잘못이고 사기죄는 사기죄인데 뭐 굳이 공판 절차를 열 필요는 없겠다, 그냥 서류상으로 벌금 내리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게 판사가 내리는 약식 명령입니다. 말 그대로 간략한 절차예요. 약식 절차에 의해서 나오는 약식 명령인데, 이게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사기 벌금 100만 원. 자, 이게 이제 약식 명령 등본을 임창용 전 선수가 받을 거거든요. 받으면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식 재판 청구 안 하면 벌금 100만 원 형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벌금 100만 원 내야 되는 거고요. 벌금 100만 원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죠. 네. 구치소 가가지고 일을 해요. 뭐 가벼운 작업들 해가지고 하루에 5만 원 정도씩 이제 까는 거죠. 그리고 정식 재판 청구하면, 즉 나 억울하다, 나 이거 갚으려고 했는데 못 갚은 거지, 처음부터 떼먹으려고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사기죄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려면 정식 재판 청구하면 됩니다. 재판이 열릴지 아니면 임창용 선수가 이 벌금 100만 원을 수용할지 여부 확인해 봐야 되겠고, 이 임창용 선수가 사실은 그 전에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결혼을 했고 이혼을 했고 또 재혼했습니다만,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좋지 않은 일이 한번 있었고요. 과거에 또 일본 전지훈련 가서 현지에서 또 일본 면허 없이 또 운전하다 걸린 적도 있었고, 또 해외 원정 도박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주 유명한 선수죠. 오승환 선수.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죠. 오승환 메이저리그 갔다 와서 오승환 선수하고 함께 이거 해외 원정 도박했다,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자료를 보면요, 세금 내지 않은 사람들 명단을 이제 국세청이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임창용 전 선수가 있습니다. 종소세 3억 원을 안 냈습니다. 네, 이 체납 상태다라는 기사가 작년 12월에 있는데요. 그 후에 과연 지금 이렇게 돈 빌려서 못 갚은 사람이 이게 밀려있는 세금을 냈을까? 약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선수로서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큰 성과를 남기고 또 돈도 많이 번 임창용 전 선수가 1,500만 원 갚지 않아서 또는 갚지 못해서 민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형사적으로 사기라고 판단돼서 지금 약식 명령까지 이제 받은 상태. 과연 이게 확정될지 또는 재판으로 갈지 또는 재판을 거쳐서 재판부는 뭐라고 판단 내릴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누군가에게는 어떤 영웅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흠모의 대상이었던 이런 유명 선수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기도 하고, 다만 안타까운 것과 별개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예, 그리고 그동안에 보여준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볼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사건인데요. 두 번째 사건 역시 야구예요. 프로야구입니다. 그리고 한 팀에서 오래 생활했어요. 바로 윤성환 선수입니다. 역시 투수인데요. 윤성환 선수는 임창용 선수보다 이제 나이가 5살 어립니다. 81년생. 부산 출신이죠. 동의대 졸업하고 대졸 신인으로 삼성에 들어와서 임창용 선수는 굉장히 빠른 볼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로 성공을 했지만, 윤성환 선수는 굉장히 느리죠. 네, 느렸죠, 현역 때도 공이. 그런데도 워낙에 컨트롤이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롱런 했고요.
팀의 에이스 역할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특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선동열 감독이 삼성 감독으로서 이제 삼성 왕조를 만들고 리그를 지배했을 때 당시에 선동열 감독이 윤성환 선수를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또 실력도 굉장히 좋았고 공은 느리지만 굉장히 아주 안정적인 그런 투수였던 삼성 라이온즈의 프랜차이즈 스타 윤성환. 이 선수는 임창용 선수보다 훨씬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습니다. 약식명령 받은 게 아니라 지금 구속됐어요. 그리고 구속돼서 오늘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스토리와 이 공소 제기의 내용이 이거 뭐 보통 스케일이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윤성환 선수가 이제 삼성에 입단한 게 2004년이고요. 2010년대에 좋은 성적 보여줬고 135승이에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대단한 겁니다. KBO 우리나라 프로야구 통산 이제 다승 전체 8위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좋은 활약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윤성환 선수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 기소가 된 건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죠. 작년 9월에 이제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누군가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뭐 돈 받은 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 돈이 뭐냐? 왜 받은 거냐? 어떤 명목이냐? 누구한테 받은 거냐? 왜 받았냐? 등등을 봐야 되는데 일단 문제가 되는 거는요.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이거 뭐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도대체 뭔가 뭐야 국민체육을 진흥하지 않은 체육진흥에 기여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런 내용도 이 법에 있습니다만 이 법에서 오히려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른바 사설 토토입니다. 사설 스포츠 도박. 주로 사이트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죠. 이 불법 스포츠 도박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육진흥 투표권입니다. 이것도 좀 일반적인 용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랑은 좀 다르죠. 체육진흥 투표권. 이게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열어놓고 운영을 하는 스포츠 도박이 있잖아요. 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도 있고 이제 예전에 이제 토토라는 이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포츠 도박을 토토라고 이제 부르죠. 저도 합법적으로 하는 거 이제 소액으로 재미있게 베팅을 하고 스포츠를 즐기는데 배트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죠,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이 국민체육진흥법에는요, 그런 이 체육진흥 투표권이 그 스포츠 복표예요. 예전에 처음엔 타이거 풀스에서 이제 들어왔던 그런 건데, 이 체육진흥 투표권의 발행,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이게 권한이 있는 사람만, 허락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해요. 그 허락도 없이 이거를 발행을 하고 도박장을 만들고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윤성환 선수가 혹시 뭐 이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했나?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뭘 위반한 거지? 왜 처벌받는 거지? 이런 조항이 있어요. 불법으로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걸 방해하는 경우도 처벌받습니다. 즉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해서 이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 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대부분의 프로야구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이 합법적인 스포츠 도박, 스포츠 복표 이 사이트에서 이제 이 베팅 대상 경기로 지정이 되죠. 그래서 이 경기 뭐 승무패를, 축구는 승무패, 뭐 스코어 등등 다 뭐 점수 차 이런 거 맞히는 게 있는데, 어떤 한 경기에서 조작을 좀 해달라, 승부 조작을 의뢰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5억을 받았다는 겁니다. 윤성환 선수가 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은퇴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년 가까이 최고의 선수로 활약한 선수가
자기 프로 생활의 마지막 경기를 그런 식으로 망치다니. 이게 잘 납득은 안 가죠. 하지만 돈이 필요하면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왜 필요했냐? 왜 그렇게 급했냐? 등도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이번에 구속되고 기소된 거는 현금 5억 원을 받은 건데 그냥 받은 게 아니고요. 승부 조작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구 경기에서 1회에 볼넷을 내줘라. 그리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해라.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볼넷도 내주고 뭐 실점도 당하고 이게 아니라 일부러 내줘라 라고 5억 원을 주고 청탁을 한 거죠. 그리고 윤성환은 5억 원을 받고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몰랐겠습니다만 그 경기가 윤성환의 프로 마지막 경기가 됐어요. 자, 이게 작년 8월인데요. 그 SK와의 그 인천 원정 경기입니다. 선발 투수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시즌 초에 공백이 있었지만 이 경기 직전에 좀 잘 던졌습니다. 몇 경기를. 그래서 부활했다. 이제 살아나는구나. 베테랑이 역시 돌아오는구나. 뭐 회복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좀 잘 던져서. 하지만 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볼넷 뭐 주고 또 몸에 맞는 볼 2개 또 헌납하고 이렇게 4개나 사사구를 줬어요. 사사구를 4개나 허용하고 제구력 난조를 보였는데 이 당시 의심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성환 선수가 뭐 파이어볼러가 아니라 정교한 제구력으로 승부하는 유형인데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그 직전 경기 그 전 경기는 컨트롤은 좋았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시작하자마자 유독 공이 막 이상한 데로 날리는 겁니다. 다들 의심을 하는 거죠.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상하다. 게다가 더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이 돈이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까 나름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소문이 있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 윤성환에게 큰 돈을 주고 승부 조작을 의뢰했고 그렇게 해서 조작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 그 스포츠 불법 도박 사이트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걸지 않을 만한 것에 걸고 윤성환에게 돈을 줬으니까 매수했으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냐? 여러 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도 아주 빠꿈이죠. 그래서 평소 같으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을 그런 확률이 희박한 곳에 그런 베팅에 돈이 계속 몰린다. 외부에서. 이거 뭐지? 이상하다. 이거 누가 손 썼구나. 누가 이미 이거 조작해놓고 여기에 돈 거는구나. 그러면 그럴 때는 아예 배당률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래도 이상하다 싶으면 아예 그 경기 또는 그 베팅 항목을 없애버립니다. 이건 무효. 돈 돌려줄게. 이건 안 돼. 그래서 당시에도 그 경기에 윤성환의 뭐 1회 볼넷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1회 볼넷이나 전체 실점, 몇 회 이전 실점 이런 거 베팅 항목이었는데요. 워낙에 돈이 갑자기 막 거기 몰려드니까 나중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불법으로 뭐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그런 거에 민감하겠어요. 그런 걸 그냥 두겠습니까? 결국은 그 경기 전에 이미 그런 내용들이 다 소문이 파다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러면은 약속을 이행했을까? 왜냐? 무서우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5억 받았잖아요. 5억 받았는데 이거 다 취소됐고 이거 내가 걸릴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싶어서 약속을 어기고 평소처럼 실력 발휘해가지고 정확하게 공을 꽂아 넣었다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죠. 왜냐? 이렇게 5억이나 주고 불법 도박을 선수한테 의뢰하고 매수할 정도면은 뭐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윤성환 선수도 그걸 알고 일부러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속한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적발됐고 기소가 된 거죠. 물론 재판이 진행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을 해야 실제로 그렇게 5억 원 받고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그 5억 원의 대가로 승부를 조작했다. 윤성환이. 이 부분은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단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상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이 조작 얘기하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UFC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꽤 많이 출전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저도 뭐 좋아했던 유명 선수가 하나 있는데 그 선수가 시작할 때부터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량의 어떤 고통 때문인가? 뭐 컨디션이 안 좋은가? 어디 몸이 안 좋은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선수에 대해서도 도박 사이트의 그 베팅이 취소가 됐습니다. 뭐 돈이 몰려 들었기 때문이죠. 예, 그 말은 곧 누군가 그 선수한테 B 선수한테 돈을 주고 뭘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죠. 거의 이번 사건하고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윤성환 선수가 이번에 오늘 기소됐는데 구속되는 거는 3일이거든요. 근데 이 구속될 때는 약간 달랐어요. 약간 달랐어요. 이때는 불법 도박 혐의인데요. 이거는 윤성환 선수가 이제 대구 달서구의 그 카페 등에서 말이 카페지 이제 그 도박장으로 쓰는 겁니다. 요즘에 진짜 제대로 하는 데도 있지만 식당이나 뭐 보드게임방이나 뭐 홀덤펍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볼링장, 당구장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해놓고 그 장사는 안 하고 아예 구석에 이제 그 도박장으로만 쓰는 편법, 불법 영업도 성행하고 있어요. 네, 아마 여기도 그런 것이 아닐까 짐작되는데 이 달서구에 있는 카페에서 윤성환이 불법 도박을 했다. 이거는 직접 본인이 도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혐의예요. 이게 첩보가 경찰에 들어가죠. 그래서 대구 북부경찰서가 이 첩보 입수해가지고 수사를 했고 그런데 그걸 진행했더니 이게 이 도박 관련자로부터 5억 원을 받아서 불법 도박에 썼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승부 조작의 대가 5억 원 이거 받아서 그냥 거기 그 자리에서 도박으로 썼다. 지금 이 두 사건 구속 당시의 기사와 오늘의 이 공소 제기 기사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둘 다 뭐 대구죠. 예, 대구 달서구에 뭐 카페냐 커피숍이냐 이런 용어 차이가 있습니다만 같은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런 거를 했구나. 그럼 돈이 왜 없을까? 도박 중독 아닌가? 도박이 다 날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014년에 윤성환 선수가 큰 돈을 법니다. 4년 80억 원짜리 FA 계약을 했거든요. 4년 80억 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돈을 또 벌기도 했고. 그런데 이 4년 80억 계약한 다음에 그 바로 다음이죠. 2015년에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 같이 문제가 됐던 선수가 뭐 임창용, 뭐 오승환, 안지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후에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법적인 결과는 다 달라요. 선수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박 꼬리표가 붙은 거죠. 또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서도 탈락해 가지고 제외가 됐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작년 9월에는 또 빌린 돈 안 갚았다고 또 사기로 고소당했고. 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선수 때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음에도 최근에는 참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고 또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번 그 승부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거는 뭐 아예 야구계에서 윤성환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이 두 건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축구로 갈게요. 축구, 프로축구입니다. 역시 또 대구입니다. 뭐 대구가 범죄가 많은 게 아니라 우연히 이제 대구 그리고 프로 스포츠 또 스포츠 스타 관련된 사건이 뭐 최근에 많이 터지고 있는 거죠. 우연이죠. 예. 대구경찰청이 대구FC에서 뛰었던 전 축구 선수를 구속했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이름이 안 나오니까 제가 뭐 굳이 이름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뭐 사실상 뭐 다 아는 그런 이름을 다 알고 있지만 굳이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뭐 A, B, C 이렇게만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선수가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같은 구단 소속의 그 후배 선수들에게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원산 폭격이죠. 원산 폭격이라고 하죠. 그 뒷짐지고 머리로 이제 머리를 박는 거죠. 이거를 시키고 또 물건을 던지고 또 유리로 된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또 옷 벗게 하고 또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져서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강제추행도 하고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후배도 때렸다, 폭행이다 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전직 선수가, 후배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네. 이게 본인인지 아니면 뭐 지인인지 여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됐죠. 한 2달쯤 됐습니다. 올해 이게 그렇죠. 한 2달쯤 됐죠. 4월이니까 4월에 이런 그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고, 당시에도 약간 시끌시끌했습니다만 크게 보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선수의 그 리그 내의 어떤 위상이나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뭐 임창용 선수하고 윤성환 선수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기도 하고, 또 국가대표로도 활동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보도가 된 거고요. 이 대구의 이 축구 선수는 뭐 그 정도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도량 자체는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그 의혹을 받으니까 이 구속된 선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배로서 팀 규율을 이제 어긴 것에 대해서 훈계한 거다. 그런 훈계 차원의 기합이나 얼차려는 있었지만 내가 뭐 그걸 통해 가지고 다치게 했다거나, 뭐 내가 어디를 옷 벗게 하고 어디를 만지거나 이런 추행을 하거나 이런 건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만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물론 누차 말씀드리듯이 이 구속이라는 게 유죄 판결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죄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됩니다.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단은 구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범죄 사실이 소명까지는 됐다. 그리고 최근 추세로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 구속된 경우에 무죄 판결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렇다면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프로는 아니고요. 컬링으로 좀 가보죠. 컬링. 네, 컬링으로 갈게요. 대한 컬링 연맹이 있습니다. 네, 대한 컬링 연맹이 있고요. 이 대한 컬링 연맹, 컬링 연맹으로 할게요. 이게 그 대한체육회에 이제 그 속해 있는 거죠. 가입돼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대한체육회에서 일을 몇 년째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규정 정비관도 하고, 또 징계 관련된 것도 하고, 또 이제 최숙현 선수 안타까운 그런 사건 후에 이제 철인 3종 연맹에서도 제가 이제 징계 관련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남 일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대한 컬링 연맹은 이 김경두 전 연맹 부회장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일가 딸이 컬링 감독이었죠. 딸이 감독이었고, 그리고 또 사위도 감독이었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 자,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그 팀 킴 있죠. 네, 팀 킴. 메달도 땄고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서 인기가 굉장히 높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해체가 됐고, 네, 또 그 해체되기 전에도 또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패배하면서 그 후에는 이제 좋은 모습 보이지 못했는데, 이 큰 인기를 모았는데도 그 후에 폭로가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믿질 않았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왜냐면 당시에 국가대표팀 감독이 김민정 감독인데, 이 김경두 당시 그 부회장의 딸입니다. 네, 딸 국가대표 감독, 사위도 국가대표 감독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부회장. 거의 이 일가가 전횡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폭로가 있었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했습니다만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컬링 연맹이 이 일가, 이 3명에 대해서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작년 11월이죠. 예, 작년 11월에 이 3명에 대해서 뭐 직권남용, 횡령, 배임, 회계부정, 품위 손상,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책임 이런 걸 물어가지고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이게 그 평창 올림픽에서 은메달까지 땄는데 그 후에 이런 일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그리고 또 이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죠. 우리 사회에서도. 네, 부당한 대우가 웬 말이냐, 뭐 이런 것들, 선수가 불쌍하다 이런 거였죠. 결국 영구 제명 처분이 작년 11월에 내려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불복했습니다. 이거 너무 과하다, 이거 잘못됐다 라고
이제 재심을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심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대한체육회의 그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려서 이 컬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처분한 이 공정위원회가 인정한 확인한 그런 혐의가 다 인정된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연맹이 컬링연맹이 내린 영구제명도 적정하다. 너무 무거운 거 아니다. 영구제명 처분 내릴 만하다. 정당하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요.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영구제명 받은 사람이. 이거는 한 달쯤 전인데요. 작년 10월에 작년 11월보다 한 달 전이죠. 더 먼저입니다. 작년 10월에 역시 뭐 직권 남용, 직무태만, 횡령, 배임, 게다가 폭언 등으로 영구제명 받은 또 강상원 전 부회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이거는 정당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영구제명 됐습니다. 결국 보도에 따르면 뭐 한국 컬링을 좌지우지했던 김경두 전 연맹 부회장, 그리고 그 딸인 김민정 전 감독, 또 사위인 장반석 전 감독, 그리고 강상원 전 부회장에 대한 컬링연맹의 영구제명 처분이 대한체육회에 의해서 정당하다고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확정이 됐고요. 완전히 이제 퇴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컬링연맹이 이렇게 밝혔어요. 스포츠계의 부정을 뿌리뽑겠다는 엄중한 근저리기가 담긴 것이다. 모든 컬링인과 힘을 합쳐서 투명하고 깨끗한 연맹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종목도 많고 단체도 많고 또 거기에서 속하는 그 상근 직원도 많고 또 비상근도 있고 또 관련해서 대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돈의 흐름도 있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신경을 써야 그동안에 있었던 악습, 범죄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스포츠 관련된 것들이 꽤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모아봤습니다. 프로야구 관련해서는 임창용 약식 명령, 그리고 윤성환 구속 기소, 또 대구FC 전 선수 구속, 그리고 컬링 관련해서 영구제명 확정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라이브는 아닌데 이제 라이브도 곧 다시 여러 가지 좀 흥미로운 사건들이 꽤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